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2월달은 참 빨리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 이번 주 5일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일 수로 5일만 지나면 2월달이 벌써 끝나요. 이달에는 2월 28일까지 있고 또 설날 4일 연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좀 오랜만에 오른 느낌이에요. 3107, 0.68%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올랐어요. 2.03% 올랐어요. 요즘에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매수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 3일째 외국인이 많은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82,600원 0.61% 올랐습니다. 오늘 한번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용일 씨라는 분이세요. 남성분 같아요. 이름 보니까. 저는 1월 초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을 때 사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올해부터 10년간 저축 개념으로 삼성 주식을 모을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93,900원에 40주 샀는데 그러면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한 400만 원 가까이 처음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투기를 할 것도 아닌데 왜 막 올라가는 것에 혹했는지. 하지만 저축 개념이라서 팔 생각은 없기에 속상해하진 않았습니다. 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새겨듣고 차분히 실행한 결과 현재 맨 처음에는 40주를 매수하셨어요. 현재 162주. 평균 단가가 85,700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93,900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평단가 85,700원이랍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있다가 81,100원에 12주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 100만원 가까이 매수하셨어요. 제가 왜 이분의 글을 골랐냐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들이 많죠. 종류가.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에 또 매출 하락 비례해서 영업이익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 회사의 미래 발전성이 없어요.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나 펀더멘탈이라 그래요. 기초 그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모멘텀도 살아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경제적 용어나 어려운 이런 금융 경제적 용어 쓰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멘텀, 펀더멘탈 이런 말은 증시에서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역동적이라든지 또 기초 회사의 기초는 이상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회사의 발전성이 있어요.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점점 오릅니다. 법적인 문제 없어요. 또 공시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근래에 보면 공시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의 이항이라는 드론업체라든지 또 코스닥의 HLB라든지 이렇게 공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까? HLB가 오늘 보니까 13.53% 올랐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 펀더멘털이라는 그런 기초만 근간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이슈에 의해서 요즘에 좀 떨어지잖아요.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며칠 동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밤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93,900원에 40주를 홍용일 씨가 매수하셨는데 계속 93,000원, 95,000원 계속 올라가 보세요.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퇴직 후에 노후에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안 떨어지고 계속 9만 원대 여봐요. 어차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9만 원대 삽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8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자주 있어야 수량을 늘려나가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한 평균 수익률, 수입 금액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분히 우상향을 하잖아요. 어차피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 금액은 늘어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이 폭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93,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10% 이상 떨어져 봐요. 그러면 놀래서 더 이상 매수 못하고 93,900원에 매수한 금액에서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93,900원까지 갈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싼 가격에 와 있을 때 부지런히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올렸던 댓글, 현재 이렇게 부지런히 저가에도 매수하셔서 85,7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꼭 이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역대적으로 미국에 해외 투자 그러면 대부분 미국이에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약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국입니다. 해외 주식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무려 6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서학개미라 그럽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가 지난해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60조 원을 넘어서 62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 말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1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간 증가폭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4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25년 만이죠. 이렇게 급증한 이후 증권사들이 해외 직접 투자 서비스를 개선을 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요,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도 외국에 해외 투자하는 거는 생각 엄두도 못 냈죠. 주로 국내에만 했었죠. 지금은 국내 하듯이 외국 하듯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조금만 본인이 알아보시면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이런 거 국내 종목 매수하듯이 얼마든지 똑같이 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열리는 시간이, 주식 시간이 우리가 잠자는 새벽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수익률은요, 국내 이 주가와 평균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투자처를 당연히 다변화하면서 사들인 주식 등이 특히 작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나스닥, 저 또한 주로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그 산업 분류 보면 저는 다 기술주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주가 4차 산업시대에 선두자리를 계속 꿰차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로 본 돈이 역대급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것 보면 테슬라가 월등히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애플, 그 다음 아마존, 엔비디아,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국내 주식도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주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YTD라 그래요. Year to date. 올해 들어서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가 1월 4일 날 72.77달러였어요. 729.77달러. 그런데 지금 787.38달러 나와 있죠. 테슬라가 조금 올라간 상태예요. 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애플을 봅니다. 애플이야말로 거의 올라가질 않았어요.
129.41에서 129.71 그대로죠. 좀 올랐다가 1월 25일쯤에 올랐다가 지금 1월 초 원상태로 다시 꺾어졌어요. 요즘에 계속 테슬라와 애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마존은 4%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3,186달러에서 3,328달러로 조금 올랐죠? 4%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나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524달러에서 593달러로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많이 매입을 했다 그러죠. 작년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순으로 매수를 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다섯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는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아마존은 4%, 엔비디아는 13%, 마이크로소프트는 12%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종목들이 평균 2배씩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외로 별로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12% 오른 상태예요. 217달러에서 243달러로 12%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ARKK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ARKK와 비교를 해보면 124달러에서 149달러,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ARKK는 무려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요즘 조금 조정 같이 받았어요. ARKK도. 그런데 20%씩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대장주들 아닙니까? 이러한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런데 다들 많이 오르진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조금 오는 상태인데도 ARKK는 이러한 종목들에 비하면 지금 조정을 받았대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이러한 종목보다 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